자, 집을 살 때 계약을 하고 한두 달 정도 있다가 잔금 치르죠. 미국도 똑같거든요. 계약하고 잔금 치르는데 한두 달 정도 걸리죠. 이게 뭐예요? 펜딩이에요. 펜딩이 무슨 뜻입니까? 홀딩한다는 뜻이죠. 지연된다. 잡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펜딩 홈 세일즈 인덱스라는 건 뭐냐면 잠정 주택 판매 지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게 뭐예요? 집을 계약을 했는데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은 요 단계의 지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면 4번. 지금 2단계예요. 이 중간 단계. 내가 계약은 했는데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 이게 뭡니까? 100 기준으로 봅니다. 이걸 100 기준으로 봐요. 100 기준으로 봅니다. 100 기준으로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 100 아래로 형성이 돼 있고 2022년에 지금 100 아래로 형성이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가 여러분 부동산이 중요한 게 경제를 판단할 때 부동산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국이든 한국이든 똑같아요. 미국이든. 중국도 지금 중국은요, 부동산 문제가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그 경제공작회의 제가 할 때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게 뭡니까? 지금 계약 건수도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죠? 계약에서 지금 완료된 건수가 계속 줄어든다라는 건 뭐예요? 계약 건수도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게 그 부동산 경기에 대한 선행 지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경기에 대한 선행 지표. 그게 뭐예요? 100 기준으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나스닥 이미 많이 떨어졌고 부동산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고. 자, 이건 뭡니까? 가처분 소득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실질적인 부. 그 채무를 상계 처리한 실질적인 부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냥 가처분 소득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내가 진짜 쓸 수 있는 돈. 이게 뭐예요? 2022년에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과연 미국은 경제 위기에 리만 브러더스 사태, 모기지론 사태 같은 그런 경제 위기에 빠지게 될까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노라고 대답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리만 브러더스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그런 경제 위기에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 월스트리트에서 나온 이번에 한 2주 전에 월스트리트에서 나온 기고문인데 제가 생각한 거랑 그대로예요. 예, 이거 뭐 제가 월스트리트를 먼저 보고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한 그대로 일단은 나와서 소개를 조금 해드리면 이겁니다. 왜 2번 그러니까 집값 폭락이라고 그냥 의역을 할게요. 집값 폭락은 isn't like 같지 않아요. The last one 뭡니까? The last one 뭐냐면 2008년입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냐면 첫 번째로 뭐예요?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2008년도에 엄청나게 후드려 맞으니까 미국은 뭡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보완을 잘했다. 물론 제가 미국 어떤 행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로 뭐 여기 보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마는 그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마는 일단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건 뭐예요? 금융 시스템 정비를 엄청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전하고 완전 달라요. 돈 없으면 혹은 내가 상환할 능력이 안 되면 집 못 삽니다. 2008년 이후에 모기지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잘 정비가 돼 있습니다. 이건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굉장히 잘했다. 자, 그리고 2006년에서 2009년에 미국의 평균 주택 가격 하락률이 약 30% 정도 됩니다. 28%.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되겠죠? 예. 이거보다 원래 더 됩니다. 평균 주택 하락률이 28%인데요. 자, 지금 만약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이런
채무 불이행 사태, 집주인이나 세입자의 채무 불이행 사태가 불거지려면 지금 집값에서 40에서 45% 정도 폭락해야 이런 사태가 일단은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지난 2008년과 지금의 경기 침체와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면 5번. 그리고 여기에 저는 동조합니다. 제가 그래서 경제 위기, 경기 위기, 금융 위기라는 단어와 경기 침체, 경기 하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그 뉘앙스를 구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금융 위기나 경제 위기는 오지 않을 거라고 일단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 하강이나 경기 침체는 제가 구구절절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죠. 이거는 일단은 온다. 자, 이해되시면 6번. 이거는 일단 올 수 있다. 자, 경기 사이클입니다. 경기 사이클인데 지금은 뭐예요? 자, 인플레가 정점을 찍었어요. 자, 인플레가 정점을 찍고 경기가 과열되니까 지금 뭡니까? 후퇴 시장이에요. 금리를 인상시키면서 경기를 뭐예요? 후퇴시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입니다. 경기 사이클은 4단계로 일단은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도 여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이렇게 흘러가요. 고저의 높낮이만 조금 다를 뿐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경기 사이클은 딱 이 부분만 보시면 돼요. 1개, 2개, 3개, 4개. 저 같은 경우에는 3번하고 4번을 묶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케이? 1개, 2개, 3개, 4개. 그리고 3, 4번을 묶어서 1개, 2개, 3개로 보시면 됩니다. 자, 빨간색으로 할까요? 1번. 그 다음에 파란색 2번. 여기까지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핑크로 할까요? 자, 여기에서 3, 4번. 그냥 하나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딱 요것만 보시면 돼요. 자, 비트박스는 북치기 박치기만 하시면 되고, 경기 사이클은 1, 2, 3, 4번만 하시면 됩니다. 북치기 박치기 아시는 분들은 최소 30대 중반. 지금이 딱 이 시기다. 지금이 딱 이 시기예요. 이 시기. 후퇴 시기. 인플레가 정점을 찍고 경기를 쿨다운 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가 후퇴하는 시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2023년에 견뎌야 된 시장은 이 시장이다. 경기 하강, 경기 침체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경기 사이클은 항상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경기 사이클 자체를 금융 위기라고 일단 이번을 보지는 않아요, 거의. 통상적인 이거는 경기 사이클이니까. 경기가 상승하고 경기가 하강하고 침체를 막고 회복을 하는 3, 4번이 회복기거든요. 3번을 일단은 회복 시장이라고 보는 것도 있고 4번이 이제 0 이상으로 올라왔으니까 이거는 상승 시장이라고 보는 것도 있고 3, 4번을 다 그냥 회복기라고 일단 보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여기다. 2023년 오늘부터 1년 내지 2년은 뭐예요? 이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면 7번. 이 시장을 잘 견뎌야 이 시장을 여러분들이 자, 이제는 현재로 가겠습니다. 이 시장을 자, 1부는 과거였고 이 시장을 잘 견뎌야 이 시장을 다 먹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2번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냐에 따라서 3번과 4번을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걸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거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상황은 경기 사이클의 일부분이에요. 경기 침체, 경기 하강 제가 온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1년 전부터. 옵니다. 와요. 안 오는 거 없어요.
자, 페드가 예상하는 경기 순환 구조는 뭐예요? 경기 침체는 뭡니까? 요 정도. 경기 침체 많이 안 온다. 경제학자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경기 침체는 뭐예요? 요 정도. 이 정도는 경기 침체가 온다. 여기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을 뿐, 침체의 강도에 대해서만 사실은 이견이 있을 뿐,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경기가 하강을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겁니다. 자, 이해되신 8번. 요거 여러분들이 정말 잘 하셔야 된다. 페드에서도 괜찮다 괜찮다 얘기하는데 이거를 얘기하는 거다. 어?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침체에 대한 그 폭만 이견이 있을 뿐이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지금의 상황은 경기 사이클의 일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슬리피지를 수용하시는 것처럼 수용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이 상황은 경기 하강과 앞으로 올 경기 침체, 2023년 침체는요, 여러분들이 수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쩔 수 없어요. 포기하세요. 온다니까 원래. 응? 그래서 뭡니까? 침체의 시작, 리세션 스타트, 침체의 시작, 그리고 뭡니까? 리커버리 스타트, 회복의 시작이에요. 자, 침체는요, 굉장히 강도가 세게 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회복은요, 굉장히 느리고 길게 옵니다. 자, 이해되시면 2번.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응? 매도는 스피드입니다. 그래서 세게 갑니다. 하지만 매수는 막 큰 이슈가 없는 한 매수 쪽은 뭐예요? 천천히 갑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3번과 4번을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이 보는 성향이 있어요. 저는. 자, 그러면 현물 가지신 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지금 주식 물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시고, 자, 이런 기본적 분석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라고 하면 뭐예요? 포기하시고 일 열심히 하시면서 선물로 수익 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 분석을 하실 줄 아시면. 물론 기본적 분석을 아시면 현물은 작년부터 안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어쩔 수 없이 내가 현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물려있다 하시면 뭐예요? 여기 올 때까지. 이게 뭡니까?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의 시기가 올 때까지 그냥 마음 편히 갖고 계세요. HTS 보지 마시고. 제 방송 매일 보시면 되잖아요. 정혜연 들어오셔서 제 방송 매일 보세요. 그럼 보이니까. HTS 볼 필요가 없다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라고요. 괜히 막 회사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오전 9시만 되면 회사 화장실 변기통 위에 앉아가지고 내 주식 올랐나 내렸나 HTS나 보시고 차트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짓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 PPL 아니야? PPL 아닙니다. 광고 아니에요? 큰일 날 소리를. PPL은 따로 들어갑니다. PPL은 따로 들어가요. 예. 이게 뭐예요? 인하 시점이다. 오케이? 자, 지금 그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9.1%. 우리가 7월달에 9.1% 찍은 이후로 소비자 물가지수 일단은 뭐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나 하여튼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입니다. 최근 실업률입니다. 3.7%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3.7%. 3.7%예요, 여러분. 자, 1950년대부터 어떻게 돼요? 1950년대부터 쭉 보세요. 최저 실업률이죠? 자, 경기 사이클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르시는 분들. 지금 여기잖아요. 침체가 오면서 경기 하강이 오면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노동시장에 균열이 생겨야 돼요. 정리해고가 들어가야 되고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실업률이 높아져야 되고 사람들이 이거 못 살겠다라는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때 뭡니까? 페드는 그러면 여기가 일단은 저점인가 보다.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다시 부양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경기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제가 실업률을 굉장히 많이 강조드리죠. 노동시장 굉장히 많이 강조드리죠. 뭐예요? 노동시장이 깨져야 돼요.
노동시장이 깨져야 뭡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전문가님,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거 없이 그냥 올라가는 거 안 되나요? 안 돼요. 경제 전문가들 이렇게 보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 이거는 없는 거예요. 뭐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천운으로 뭔 일이 일어나서 여기에서 오른다? 그건 천운입니다. 무조건 깨져야 됩니다. 실업률 높아져야 됩니다. 소비 물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 하강 침체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페드가 저점이다 인식하면 금리 인상 여기서 합니다. 금리 인하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경기를 다시 쭉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뭐예요? 제가 노동시장을 그렇게 작년 2022년에 미친 듯이 외쳤던 겁니다. 아무도 노동시장에 대해서 얘기 안 했어요. 자, 마지막 1번. 여러분, 아무도 노동시장에 대해서 해외 선물 전문가 얘기 안 했습니다. 저만 얘기했습니다. 왜냐?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갑니다. 제가 간다라고 하는 거 지금까지 하나 빼고 다 갔어요. 산타랠리. 그거 제가 인정할게요. 그래서 뭡니까? 실업률 지금 3.7%죠? 지금 실업률 3.7%입니다. 4.5에서 5%대까지 올라야 돼요. 요거 지금 확인하시면 뭡니까? 성견 선생이 얘기한 요 정도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실업률 보시면 돼요. 일단은 4.5에서 5%. 자, 아셨으면 2번. 강연에는 여러분 꿀팁을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려요. 물론 이제 정혜연방이나 서경에서도 이런 얘기 드리기는 하는데 살살 드려요. 어차피 서경방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들 시장 이슈 해드리잖아요. 시장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게 저한테 할당된 시간이 18분이에요. 18분. 18분 동안 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그래서 서경방송이 지금 그 시청률 1위거든요. 시청률 1위입니다. 아시죠? 특히나 제가 나오는 월요일 날이 제일 높아요. 자,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나오시는 전문가님들 정말 다 좋으신 분들이죠. 예, 다 압니다. 예. 저보다 실력 좋으신 분들도 있기는 한데 하여튼 시청률은 내가 1타다. 일단 시청률은 내가 1타다. 다 친합니다. 예.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데 다 친합니다. 진짜로. 예. 자, 그럼 언제 연준의 피봇이 될 것인가? 피봇은 뭡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금리 인하. 금리 인하가 피봇이 된다. 금리 인하가. 제가 다음에는 제가 다음에 해왕님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 올려드릴게요. 자, 해왕님하고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봅니다. 네, 최소한. 자, 언제 연준의 피봇이 될 것인가? 자, 언제 연준의 피봇이 돼요? 금리 인하로 끌어올릴 때 여기가 연준의 피봇이 될 거다. 근데 지금 뭐예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느냐? 제가 이거 많이 보여드렸죠? 통상 14개월에서 20개월 정도. 통상 14개월에서 20개월. 자, 지금 금리 인상을 2022년 이제 공식적으로는 3월에 했어요. 그죠? 2022년 3월에 했습니다. 14개월에서 20개월이라고 하면 언제예요, 여러분? 23년 5월. 빨라야 23년 5월에서 24년 초입니다. 자, 2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파란색이 침체 진입 시기 인플레이션이고 2년 뒤가 이렇게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해요? 2년을 봅니다. 14개월에서 20개월을 봐요. 그러면 자, 금리 인상 시기로 일단 따진다라고 하면 뭡니까? 23년 5월. 빨라야 올해 5월. 혹은 24년 초.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23년 5월은 아닌 것 같죠? 이때 금리 인하를 한다고? 지금 인플레가 7%대인데? 이때는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래서 저는 24년 왔다 갔다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예요? 최소한 1년이에요. 최소한. 이거 뒤로 더 당겨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금리 인상을 2022년 3월에 한 거고 이거 기준은 뭐예요? 침체야, 침체. 근데 오피셜로 미국이 지금 침체에 빠졌다고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다니까요. 아직도 안 했어요. 침체에 빠졌다고. 이 기준은 뭐예요? 침체 진입 시기예요. 침체 진입 시기. 그러면 이거보다 더 훨씬 늦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면 1번.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버텨야 된다. 잘 버텨서 이거 다 먹자 이겁니다. 오케이? 현물은 답이 없다. 자, 10년물과 2년물 금리 스프레드인데,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국채가 10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는데 10년짜리가 이자가 원래 더 높습니다. 2년짜리보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1억을 빌려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신용이 그닥 썩 좋지 않아. 그러면 10년을 빌려주겠어요? 2년을 빌려주겠어요? 빌려줘야 된다고 하면 2년을 빌려주겠죠. 당연하죠? 맞죠?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데 10년을 빌려주고 2년을 빌려줘요. 그러면 10년짜리가 이자가 높아요? 2년짜리가 이자가 높아요? 10년짜리가 높아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2년짜리가 높습니다라고 이제 대답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단기 사채 그런 거 말고 돈놀이 그런 거 말고 내가 한 달만 빌리자. 내 이자 10% 줄게. 이거 말고 정상적인 금융시장 정상적인 금융시장에서는 10년 빌려주는 게 리스크가 더 커요. 그쵸? 10년 동안 이 양반이 죽을지 어떻게 알아. 사업이 잘 될지 사업이 안 될지 어디 가서 객사할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빌려주는 게 2년 동안 빌려주는 것보다 이자가 원래 더 높아야 되는데 이게 더 높아야 되는데 이게 역전된다라고 하면 뭔가 뭐예요? 노말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2번. 자, 이게 0보다 내려오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 위기, 금융 위기, 경기 하강, 경기 침체를 항상 예상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10년물과 2년물의 차이, 금리 스프레드 차이. 그리고 10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 스프레드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10년물과 2년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제 방에서 많이 보셨던 10년물과 2년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예요? 지금 닷컴 버블 때. 그죠? 그리고 여기 뭡니까? 리만 브로더스 직전에. 리만 브로더스 직전에.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로였는데 이건 뭡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뭔가 온다라는 거예요. 뭔가 온다. 뭔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물론 10년물과 2년물 금리 스프레드가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해서 경제 위기나 물가 위기가 온다라는 건 아닌데 어떤 경제 위기나 물가 위기가 왔을 때는 꼭 뭐가 옵니까? 금리 스프레드가 마이너스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울기나 진폭의 깊이는 상관없나요? 예, 일단은 마이너스면 됩니다. 일단 마이너스면. 그건 이제 진짜로 경기 침체가 오거나 했을 때 경기 위기나 그런 게 왔을 때 어떤 침체의 강도 기울기는 그런 거겠죠. 예. 자, 그럼 미국의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자, 저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경제 위기는 안 올 가능성이 크다. 그죠? 경제 위기는 안 올 가능성이 크다. 금융 위기는 안 올 가능성이 크다. 대신 경기 침체나 경기 침체나 경기 하강이 올 가능성은 크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지금 뭐예요? 대표적인 시그널이죠.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미국이 경제 위기나 경기 위기, 금융 위기가 올 거라고 일단은 시그널들이 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시그널들이 발동을 하고 있어요. 발동은 하고 있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예언가가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리만 브러더스 모기지 사태 같은 그런 큰 금융 위기를 겪을 만한 어떤 소스는 없다. 근데 희한하게 어떤 시그널들이 계속 보이고는 있어.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3번. 시그널들이 보이고는 있어. 근데 객관적으로 진짜 금융위기가 나타날 게 없어. 오케이? 자, 그러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셔야죠. 저도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갑니다.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경기 하강과 경기 침체가 온다. 경제 위기는 오지 않는다. 금융 위기는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만약에 미국이 금융 위기와 경제 위기가 진짜로 온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일까? 왜 올까? 자, 궁금하면 4번. 그러면 우리나라 아주 착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자, 10분 있다 600조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15분에 뵙겠습니다. 자, 조금 쉬시고, 예, 허리 좀 펴시고, 조금 쉬시고, 커피 한잔 하시고, 10분 있다가 9시 15분에 공개하겠습니다.